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대선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 분위기가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긴 선거벽보가 곳곳에 부착됐고 유세전이 경쟁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도심 거리에 기다란 대통령 선거 벽보가 붙었습니다. 모두 15명의 후보자가 출마하면서 10m가 넘는 역대 최대 길입니다. 5월 9일 투표하세요. 대학로에서는 전북 선관위와 여성단체 회원들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도록.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각 정당의 유세전도 갈수록 뜨겁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전주 동암재활원을 방문한 뒤 장애인과 전북 공약을 내놨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와 금융타운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K글로벌 탄소밸리 조성 등을 통해서 전북이 오랫동안 원해왔던 식품, 금융, 탄소 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약을 공모하고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우수 공약으로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 정책과 호동골 매립장을 이용한 시민 캠핑장 조성 사업 등 4가지가 뽑혔습니다. 좋은 정책에 시민이 참여하는 정신, 바로 이것이 행복한 전라북도와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집니다. 국민의당은 전주를 시작으로 임실과 김제 버스터미널, 재래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 그러니까 내 삶을 개선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맞는 정권 교체가 안철수를 통한 정권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오늘 전북을 방문하고 홍준표 후보는 오는 28일 부안 도민의 날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가 다음 주 월요일 봉동 현대자동차를 찾은 뒤 전주에서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이번 대선에선 후보들이 4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엔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부족해 주도권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실내 이산화탄소와 온도, 습기 등을 센서가 알아서 감지하고 조절하는 스마트 농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분류되는 스마트 농장은 전북의 주력 과제인 농생명 산업을 통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은 상용차 자율주행의 시험 도시로 자주 거론됩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전북을 4차 산업의 좋은 후보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멈춰버린 성장 엔진을 되살리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할 것입니다. 전북 경제 살려내겠습니다. 우리 전북의 일자리도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 미래 이끌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전북이 4차 산업에 좋은 기반을 갖췄지만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관련 기업과 인재가 많지 않아 산업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형 기업들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산업이 커가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거의 한 80% 가까이 인력들이 이제 도외로 수도권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쉬운 것이죠. 드론이나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알파고로 유명해진 4차 산업은 낙후된 지역 경제를 견인할 좋은 기회입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전북의 4차 산업 기반에 호의적인 만큼 부족한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는 작업이 시급해졌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전주시 서신동 한 초등학교 인근 울타리에 부착된 선거벽보가 훼손된 것을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뒤쫓고 있습니다. 익산에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현수막이 찢겨진 채 발견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유세 차량의 실수로 확인되면서 양당이 합의해 경찰은 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남대 인수기관으로 삼육대와 서울시립대가 선정됐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없이 무순위로 추천해 교육부의 검증을 거치도록 했는데요. 교육부가 어떤 기관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서남대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기관은 삼육대와 서울시립대, 부산의 온종합병원입니다. 서남대 임시이사회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정상화 계획을 보고받고 인수기관으로 삼육대와 서울시립대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우선협상 대상자 없이 무순위로 교육부에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는 재정 투자에 대한 치밀한 검증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교육부에 평가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복수로 교육부에 추천을 하는데 삼육하고 시립대학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위 없이 추천을 합니다. 이사회는 삼육대와 서울시립대가 대학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고 과감한 투자 계획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온종합병원은 이사 전원의 반대로 인수기관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구성원 선호도 조사에서 꼴찌를 한 삼육대가 인수기관에 포함되면서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직원과 학생, 시민단체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부터 구성원의 뜻을 존중하고 공정한 인수기관 선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구성원들의 지지도가 낮은 삼육대가 올라간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성원의 1위인 서울시립대가 올라가서 교육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교육부는 두 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포함된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뒤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0일 서남대 인수자 선정 문제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한 달이 서남대 정상화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문제가 심각하지만 체계적인 대책이 부족해 환경단체가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가 하늘을 뿌옇게 뒤덮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미세먼지에 산책을 나온 시민들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운동하러 나오면 이제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있어서 목도 칼칼하고 눈도 조금 따갑고 한데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고 수준. 올해 들어 발령된 미세먼지주의보만 벌써 6번째입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질환과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북에 미세먼지가 많은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도 대응책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금 기상부장을 보급도 지금 하고 있고 스마트폰 앱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렇게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고요.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 감독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원인을 파악하려면 측정소가 필요한데 현재 전북의 측정소는 전주, 익산 등 서해안 지역에 몰려 있어 정확한 측정은 힘듭니다. 미세먼지 줄이기가 시급한 과제가 되면서 장미 대선을 앞둔 5명 후보들 모두 미세먼지 보호 대책을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환경단체는 대선 후보들에게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오염원이 이렇게 높은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노력들 그리고 연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미세먼지가 늘어난 원인 가운데 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에서 60%. 국내의 대책 마련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연구와 협조도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한미공군이 군산기지에서 첨단 항공전력이 총출동하는 맥스 썬더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F-15와 F-16 등 최신의 전투기들이 굉음을 내며 잇따라 이륙합니다.
적군의 전투기가 레이더에 잡히자 제압하기 위해 출격한 겁니다. 격추 여부는 지상에 있는 상황실에 전달돼 그래픽으로 나타납니다. 적의 기습적인 공중 도발을 무력화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훈련은 한국과 미국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 등 100여 대가 참여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purpose of Max Thunder is to work side by side with our Korean counterparts and really strengthen the tactics that we practice every day an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and military readiness of both the US and Korea.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한층 높아진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지하는 조기 경보 통제기 등 첨단 항공 전력도 출동했습니다. 한미 공군은 한미연합 맥스 썬더 훈련을 통해 실전 상황에서 작전과 상호 공조 능력을 점검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훈련을 하는 목적 자체가 그런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올라가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이고, 이제 비행을 해서 임무를 해보니까 연합해서 훈련한 결과가 만족스러웠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연합훈련을 펼치는 한미 공군은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방어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어제는 한 해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된다는 고구였는데요. 남원에서는 올해 전라북도의 첫 모내기가 실시됐습니다.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올해도 서남권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부가 이양기를 운전하며 파릇하게 물이 오른 모를 줄지어 심습니다. 남원시 200면 이기조 씨네 모심기는 올해 전라북도 쌀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첫 모내기입니다. 일반 농가보다 한 달 앞서 심은 조생종변은 추석 제수용 햅쌀로 9월 초순에 수확됩니다. 우리 남원 쌀은 다른 지역과 달리 평야부하고 중성화부, 고랭지 이런 그 지역 특수성 때문에 고품 쌀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부안군이 지역 금융기관과 농공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금융 우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북은행과 농협은 앞으로 부안 농공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저금리 정책 자금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안군은 지역 금융권과 함께 부안 농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고창군과 정읍시, 부안군이 올해도 전북 서남권 관광 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순환 관광버스를 운영합니다. 2013년부터 운영된 서남권 시티투어는 고창읍성과 내장산, 내소사 등을 연계한 코스로 그동안 18,0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노인들을 위해 공공 실버주택이 조성됩니다. 정읍시는 버스터미널 공용주차장에 100억 원을 투입해 노인복지관과 공공실버주택 80세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습니다. 전주시는 산업단지 조성 규모를 84만 제곱미터에서 63만 제곱미터로 줄이고 입주 가능 업종을 늘리는 등 경제성을 높여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전주 탄소 국가산업단지가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전주시 동산동 일대에 1,680억 원을 투입해 탄소산업 집적화 단지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 달 20일 전주에서 개막하는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이 전주에서 적응 훈련을 갖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22일부터 일주일간 대회 지정 호텔에 머물면서 전주대 전북현대와 연습 경기를 치릅니다. 특히 오는 26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현대와 갖는 연습 경기는 무료 관람이 가능합니다. AI 여파로 휴장한 전주동물원이 오는 25일에 다시 문을 엽니다. 전주시는 AI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돼 전주동물원을 재개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동물원이 휴장에 들어간 지 125일 만입니다. 전주시는 다만
AI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물세장과 독수리사 등 조류사의 관람을 당분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최초의 성당인 둔율동 성당이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1955년에 준공된 군산 둔율동 성당이 군산 최초의 성당 건물이고 건립 당시의 기록을 정리한 성전 신축기 등이 잘 보존돼 있어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경찰서는 기자를 사칭해 불법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리겠다며 토석 채취 사업자로부터 수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5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정읍의 한 토석 채취 사업장에 찾아가 기자를 사칭한 뒤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을 시청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부터는 황사까지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21도 등 19도에서 22도 분포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대체로 포근하겠지만 황사와 미세먼지로 야외 활동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월요일까지 맑겠고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